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즘 꽃샘 추위 때문에 살짝 더 쌀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헤드폰의 시대는 저 멀리 가고 블루투스 이어폰의 시대가 왔죠. 저는 이미 여러 대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버즈가 있고요, 또 갤럭시 버즈 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의 리버티 3 프로가 있고요, 또 엑센의 SK12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블루투스 이어폰을 또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LG 톤프리의 UT90S라고 하는 신상입니다. 2024년 1월에 발매된 초신상이죠. 사실 저는 이 UT90S가 발매되기 이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UT90S의 형님격인 UT90Q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주시를 하면서 살까 말까 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 UT90Q를 사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제품이 22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23년 하반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뭔가 신제품 후속기기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24년이 박자마자 바로 이 UT90S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UT90S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제품 내돈내산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태까지 블루투스 이어폰이 4대씩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UT90S를 또 산 거야?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오늘은 LG 톤프리 UT90S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성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양인데요. 드라이버, 즉 스피커라고 하면 되겠죠. 드라이버는 하나고요. 9.8mm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 소재가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래핀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덱은 SBC AAC까지는 일반적인데 aptX 어댑티브 코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죠. 다음에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있습니다. 어댑티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재생 시간은 그 ANC 기능을 켜면 이어버드만으로는 5시간, 그리고 크레이들에 충전을 해가면서 들을 적에는 총 16시간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ANC를 꺼놓으면 이어버드만으로는 9시간, 또 크레이들까지 합치면 총 36시간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5분을 충전하면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방수는 IPX 4등급. 이 정도면은 물에 담가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비가 오는 날 써도 큰 문제 없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겠네요. 블루투스는 5.4 버전입니다. 그리고 유닛당 마이크는 4개가 있는데, 이어버드 바깥쪽에 드러난 외부 마이크가 2개, 그리고 드라이버 안쪽에 있는 내부 마이크가 하나, 그리고 목소리를 픽업하는 유닛인 보이스 픽업 유닛 VPU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골전도 VPU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뼈의 울림까지 잡아주는 보이스 픽업 유닛이니까 좀 더 통화 음질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멀티 포인트, 즉 2대 이상의 기기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착용 감지 기능, 우리가 보통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 착용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 좋군요. 충전 포트는 USB-C 타입 포트이고요. 앱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이어버드 하나당 5.7g이래요. 그래서 이게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먼저 돌비 애트모스 인증이 있습니다. 돌비사로부터 이 이어폰은 돌비 애트모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어폰이야 라는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UV 나노라고 해가지고 자외선에 의한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라는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4비트 96kHz를 재생을 할 수 있는 스냅드래곤 사운드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가 여태껏 봐왔던 LDAC 이런 좀 고음질 코덱에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걸 뭐와 비교해 볼까?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가운데 오늘은 S사의 갤럭시 버즈 프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투웨이, 즉 듀얼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음은 6.5mm 그리고 저음은 11mm 드라이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은 갤럭시 버즈 프로가 SBC, AAC, SSC, 이게 삼성 코덱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코덱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시간은 ANC를 켜면 버즈 유닛만으로는 5시간, 크레이들까지는 18시간, 또 ANC를 끄면 버즈 단독으로는 8시간, 크레이들까지 합치면 총 28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급속 충전 기능은 갤럭시 버즈 프로는 없습니다. 방수는 IPX7, 그래서 물에 빠뜨려도 별 영향이 없는 정도의 기능이라고 하겠네요. 블루투스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5.0, 그리고 마이크는 똑같이 외부 마이크 둘, 내부 마이크 하나, 보이스 픽업 유닛 하나, 그래서 총 4개군요. 무선 충전 기능 지원을 하고 멀티 포인트도 지원을 하고 착용 감지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는 역시 USB-C 타입이고 앱도 있고 무게는 조금 더 무겁군요. 그리고 특징은 돌비 애트모스 기능에 상응을 하는 360도 오디오 기능이 있군요. 이 정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UT90S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자, 요게 케이스입니다. 뭐 딱 보더라도 포장 색깔이 누런 것이 이거 친환경 포장이로군 하는 생각이 들죠. 다 종이로 되어 있고요. 인쇄들도 다 친환경 인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겉면에는 이 이어폰의 대략적인 특징들 같은 것들이 적혀 있고요.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봉인 C를 뜯고 열어보시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그림 설명서와 그 안에 제품 보증서가 보이는군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제품 설명서나 보증서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케이블 뭉치가 보입니다. 먼저 하나를 빼보면 여기는 독특하게 한쪽은 3.5파이 잭과 한쪽은 USB Type-C 단자가 달려 있군요. 요것은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케이블인데요. 요 사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아래 조그만 비닐봉지가 보이는데 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게 뭐야? 웬 작은 스폰지가 들어있네요. 이게 뭐가 잘못 들어있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이거 이어 팁을 끼울 적에 그 안에다 넣을 스폰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지가 들어온다거나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겠죠. 꽤 여러 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거는 USB C2C, 이건 충전용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봉지 안에는 이어팁이 들어있겠죠. 대중소 하나씩 총 3짝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보관을 이렇게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주섬 좀 담아가지고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하다못해 작은 종이 깍이라도 좀 마련을 해서 그 안에다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본체이지요. 애플 기기처럼 이렇게 트레이싱지로 포장이 되어 있군요. 크레이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무슨 버튼도 달렸네요. 자, 열어보면 이렇게 파란 불빛과 함께 이어버드 2짝이 보이는군요. 요게 답니다. 있을 것만 있는 딱 아주 단촐한 구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래핀 진동판입니다. 그래핀이 뭐야? 그래핀이라는 건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평면화된 구조의 소재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래요. 지금 요 동글뱅이 하나가 다 탄소 원자입니다. 원자라고요. 아주 작은 원자. 그 원자가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어 가지고 평면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옆으로 쭉 느려져 가지고 얇은 막처럼 돼 있는 것, 그것이 그래핀입니다. 얼핏 보면 무슨 석쇠판처럼 생겼죠. 그래서 보통 이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그래핀은 원자의 크기가 0.3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이 그래핀의 평면의 두께도 0.3 나노미터입니다. 이것을 보통 단층 그래핀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2겹, 3겹 쌓여서 한 10겹 정도까지, 즉 한 3나노미터 정도까지는 다층 그래핀이라고 해서 그래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3나노미터가 어느 정도의 두께이냐? 이게 0.000003mm. 와, 이게 그만큼 원자가 얇으니까 원자 10개를 쌓아놓은 크기가 얼마만큼 얇겠습니까? 이런 3나노미터도 엄청나게 얇은 건데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그래핀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안 하고 그냥 흑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연? 연필심? 예, 맞아요. 그 연필심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연필심에는 흑연 말고도 글씨가 잘 써지도록 다른 점착물들을 다 섞어서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3나노미터보다 두꺼워지면 그건 그냥 흑연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UT90SS인 진동판은 그래핀 유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지금 요게 바로 그래핀이라는 건데 그래핀의 색깔이 지금 좀 검은색을 띠고 있죠. 오, 이게 진짜로 3나노미터 언더의 그래핀일까? 아니면 좀 얇은 흑연판일까? 라는 의심은 좀 듭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래핀 진동판이 없었냐? 있었어요. 있기는 했었는데 이것들은 다 퓨어 그래핀이 아니고, 즉 순수한 그래핀이 아니고 다른 진동판 소재의 그래핀을 코팅한 그런 재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LG는 이번에 UT90S가 퓨어 그래핀 진동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그래핀은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 그래핀은 강철의 200배 강도라고 합니다. 오, 강도가 엄청나군요. 그리고 실리콘의 100배 전하 이동도, 즉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구리의 13배 열도 엄청나게 빨리 전도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래핀 유닛일까? 즉 3나노미터 이하의 그래핀 진동판을 쓴 걸까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심이 있죠. 왜냐하면 단층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층 그래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까만색이 안 나오죠. 약간 반투명의 회색 정도일 텐데 너무 까만색이어서 강한 의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래핀 진동판이 맞다고 치고 그래도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핀이 진동판으로 정말 적당한 소재인가? 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왜? 드럼을 생각해 봅시다. 드럼에는 여러 가지 북들과 심벌들이 있죠. 그 중에서 그래핀과 가장 가까운 소재는 뭘까요? 바로 이 심벌과 하이햇이 되겠죠. 왜? 금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핀은 금속보다 강도가 200배가 더 강하다고요. 그 얘기는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진동이 있다면 그 진동의 주파수가 낮을까 높을까?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드럼에서도 낮은 소리, 중간 소리는 누가 냅니까? 베이스 드럼, 큰 북, 아니면 중간에 탐탐, 작은 북이 중간 소리를 내지, 심벌이나 하이햇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높은 치찰음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절대로 이 심벌과 하이햇으로는 이 큰 북에서 나오는 그런 낮은 중저음을 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중저음은 그 진동수, 즉 헤르츠가 낮고 파장도 긴데 반해서 고음은 진동수가 아주 높고 또 파장도 아주 짧죠. 그런데 신축성이 낮고 강도가 강한 소재일수록 당연히 진동수가 높고 파장이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음에는 유리하지만 저음 쪽에는 상당히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진동판을 쓸 때는 보통 투웨이로 많이 쓰죠. 고음 담당 진동판과 저음 담당 진동판을 따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원모어의 소노플로우에서도 드라이버를 2개를 쓰고 있죠. 그래서 고음역을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즉 DLC 진동판을 쓰고 있고, 저음부를 위해서는 PET 필름을 쓰고 있잖아요. 또 엔커의 스페이스 Q45 같은 경우에도 고음부를 위해서는 메탈 세라믹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고, 저음부를 위해서는 실크 진동판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스펙에서도 살펴봤었듯이 갤럭시 버즈 프로도 고음부를 위해서는 6.5mm 진동판을, 그리고 저음부를 위해서는 11mm 진동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UT90S는 진동판이 하나인데 그게 그래핀이고 9.8mm이다.
야, 그렇게 되면은 고음은 쨍쨍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음이 좀 부족해지는 것 아니야? 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저음부가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갤럭시 버즈 프로와 UT90S를 번갈아서 들어보면 확실히 UT90S가 고음부는 좀 쨍한 느낌이 있는데 저음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버전의 UT90 시리즈가 나온다면 고음부를 위해서 그래핀 진동판을 쓰는데 그것은 조금 더 드라이버의 크기를 줄여도 좋으니 저음용 드라이버를 따로 추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에 관해서는 갤럭시 버즈 프로와 비교를 해보자면 UT90S의 승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소음을 막아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헤드폰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보다는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장단점 얘기할 적에 조금 더 해볼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UT90S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뭐 나쁘지 않다,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돌비 애트모스. 크레이드를 열면요, 딱 바로 정면에 돌비 애트모스라고 딱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사실 제가 UT90S 내지는 그 이전작인 UT90Q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바로 이 돌비 애트모스 기능 때문입니다. 왜? 제가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로 여러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사운드였거든요. 저희 집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는 4K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었죠. 그래서 돌비사가 인증해준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적용이 된 이어폰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든 사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LG UT90S는 자랑스럽게도 The World's First Dolby Atmos 이어버드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UT90S가 처음은 아니고 UT90Q가 처음이지만 어쨌든 그 UT90 시리즈가 처음이라는 것이 되겠죠. 야, 그러면은 헤드폰에는 돌비 애트모스 헤드폰은 없나? 예전에 돌비사가 직접 만든 헤드폰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돌비가 만든 디멘션이라고 하는 헤드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멘션이 돌비 애트모스의 기능을 최초로 탑재한 헤드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안 나와? 가격 대비 성능이 팬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후속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돌비 애트모스 블루투스 이어폰은 어떤 기능이 있는 건데? 톤프리 앱에 보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기기나 컨텐츠 종류에 관계없이 돌비 헤드 트래킹 기술을 지원합니다. 헤드 트래킹이 뭐죠? 고개가 왔다 갔다 하면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소리가 원래의 공간에 그대로 존재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도 소리는 항상 앞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디오 버추얼라이저를 탑재를 해서 입체감을 준다. 즉 원래 이 헤드폰은 스테레오 헤드폰인데 거기에 뭔가 버추얼라이저 좀 가상화를 시켜가지고 마치 스테레오가 아니라 뭔가 공간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오 버추얼라이저를 탑재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이게 돌비 애트모스가 맞나 싶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홈시어터를 얘기할 때 5.1 채널 내지는 7.1 채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개별 소스들이 다 그 채널을 가지고 독자적인 소리를 내는 스피커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5.1 채널이라고 하면 스피커 5대와 우퍼 1대가 있어서 각각의 스피커 채널에 각각의 소리가 할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한데 모아질 적에 뭔가 입체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7.1 채널은 역시 스피커 7대와 우퍼 1대가 있어서 이것을 적당한 위치에 앞뒤로 배치를 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한데 믹스가 되어 가지고 우리 귀에는 입체적으로 들리게 하는 기술, 그것이 바로 5.1 채널, 7.1 채널 기술인 것이고요.
다만 이 기술은 스피커들이 평면적으로 나란히 둘러서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의 입체감은 살려줄 수 있지만 공간감을 살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럼 돌비 애트모스는 뭔데? 여기 이제 공간감을 넣기 위해서 천정에다가도 독자적인 채널을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1 채널 그 위에다가 천정 쪽에 스피커 4개를 박아놔서 또 각자의 채널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하기를 보통 이런 경우에는 7.1.4 채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옆에서 위에서 앞에서 할 것 없이 각각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나를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하면서 그것이 최상의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입니다. 애트모스라고 하는 것은 공기, 대기라는 뜻의 atmosphere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거죠. 근데 지금 이 UT90S가 그럼 진짜로 그런 돌비 애트모스를 구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일단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돌비 애트모스의 스피커 구성이 7.1.4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블루투스 이어폰은 그냥 2채널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스피커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돌비 애트모스를 구현을 한다고?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확실히 보통의 블루투스 헤드폰보다는 좀 더 그 음장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입체적인 사운드가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 바로 이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UT90S를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를 보면 돌비 애트모스라는 마크가 뜨지 않습니다. 즉 기기에서는 UT90S를 돌비 애트모스 기기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냥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입체감이 전혀 없어?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돌비 애트모스 기기를 통해서 듣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고 그냥 스테레오를 통해서 듣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한다면 UT90S를 통해서 공간 음향이 적용이 된 영화를 볼 때의 느낌은 뭐 한 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뭔지는 알겠어. 즉 좌우에서 뭐 이동을 한다든가 멀리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다가올 때 어떤 그런 원근감 같은 것들도 조금은 느껴져. 그런데 이렇게 막 왼쪽 하늘에서 뭐가 날아다니고 오른쪽 바닥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위상차까지 제대로 인식을 할 법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스테레오로 들을 때보다는 조금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있기는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돌비 애트모스라는 인증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기능일까? 는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은 이전에도 갤럭시 버즈 프로에 있는 360 오디오 이 기능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갈아서 들어보니까 물론 이 UT90S 입체감이 좀 더 살아있고요. 헤드 트래킹 같은 것들도 UT90S가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예전보다는 향상된 느낌이기는 한데 이 사운드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솔직히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돌비 애트모스 기능 때문에 UT90S를 산 건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이 있는데 제가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그 영화를 감상을 하려고 하는데 밤에는 남들이 다 잠을 자니까 스피커를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워야 되는데 문제는 블루투스 송신 기능이 없는 프로젝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가 예전에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빔 프로젝터에 있는 이어폰 잭에다가 이 블루투스 오디오 송수신기를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TX 모드로 놓고서 블루투스 신호를 송신을 하게 하면 그걸 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받아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신박한 제품이 있어요 라고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이 바로 블루투스의 트랜스미터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여기 UT90S의 옆구리에 보면 이런 버튼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딱 옆으로 밀면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돼요. 이게 바로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USB2 3.5파이 케이블이 있다고 했잖아요. USB-C 타입 잭에다가 한쪽을 꽂고 나머지 한쪽 3.5파이 잭을 오디오 아웃 단자에 한번 꽂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크레이들 자체가 하나의 블루투스 송신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UT90S로 이 이어폰 잭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신박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블루투스가 없는 옛날 기기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턴테이블이 됐건 아니면 카세트가 됐건 아니면 옛날 라디오가 됐건 이런 것들도 다 블루투스로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또 좀 장점이 있는데 이 UT90S에 적용이 되어 있는 코덱인 퀄컴 aptX 어댑티브 코덱이나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바로 이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코덱이 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통들은 요즘 이 코덱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덱을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을 쓰면 이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소스의 음원이 좋은 소스라면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스냅드래곤 사운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 제가 맨 처음에 스펙 얘기할 적에 이거 LDEC 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몰라요. 제가 막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소스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 좋은 소스를 가지고 듣게 되면 좀 다르긴 한 것 같기는 한데 라는 느낌도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막 듣는 순간 우와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아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조용한 환경에서 한번 통화 성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갤럭시 버즈 프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장소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장소에서 톤 프리 UT90S로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갤럭시 버즈 프로가 좀 왕왕 울리는 느낌이 있다면 UT90S는 아주 단정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극한 소음의 현장인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옆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프로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LG 톤3 UT90S로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갤럭시 버즈 프로가 좀 더 나은 것 아닌가? 테스트 결과가 둘 다 별로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나은 걸 꼽으라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갤럭시 버즈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었죠. LG 톤 프리 UT90S에는 속삭이면서 말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 원래는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이니까 양쪽 다 귀에 꽂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화 성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어버드와 실제 말을 하는 입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제대로 픽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이스 픽업 유닛도 있고 빔포밍 기술도 사용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UT90S에서는 아예 오른쪽 이어버드를 빼가지고 입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어버드가 이어폰이 아니고 마이크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버드 하나는 이어폰, 하나는 마이크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훨씬 더 잘 픽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LG 톤프리 UT90S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속삭이면서 말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렷하게 목소리를 잡아낼 수 있다고요. 왜? 바로 이어버드 하나가 입 바로 앞에서 마이크의 역할을 하니까 제대로 된 목소리를 픽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만족을 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LG 톤프리 UT90S의 장단점 그리고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T90S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칭찬 일색이던데 색다른 정보들을 많이 줘서 괜찮아, 좋았어.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는 걸.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